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DB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베이스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찾아봅시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요거 집합.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그럼 얘는 그냥 데이터의 집합이네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DBMS 이래가지고 그 뒤에 뭘 더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DBMS를 찾아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뭐 더 뭐라고 해요. 그럼 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DB라고 하는 것과 DBMS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 소리가 돼요. DB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집합이고요. 이건 시스템은 별개예요. 뭐 좀 약간 다이어그램 같이 그린다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 안에 DB가 있는 거겠죠. 같다고 볼 수는 없고 포함 관계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건데 그 종류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글들 그냥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냥 DBMS하고 검색하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네요. 이런 글들을 한번 보면은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오라클과 MySQL 이렇게 돼요. 그 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포스트그레, 몽고DB 이렇게 있는데 등등등. 이 DB는요, 우선은 간단하게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입니다. 데이터가 무수하게 많죠. 그냥 뭐가 데이터가 아닐까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사는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데이터화 시켜놨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물리적인 세상이 있겠죠. 그냥 불 나면 불 나고, 뭐랄까, 그냥 벽에다가 그림 그리면 그게 또 그림이고, 이랬잖아요. 그림이 있고, 뭐 글도 쓰고, 나무도 보이고, 뭐 풀이든, 뭐 옆에 있는 사람이든, 친구든, 이런 개념들이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이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좀 정리를 해요. 카테고리화를 시켜요. 구분을 져요. 예를 들어서 이름, 나이,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이런 거는 뭐에 속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것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풀, 뭐 꽃, 그리고 나무, 그 외에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것들을 쭉 보니까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 이러면은 거기에다 속한대요. 구분이 지어지고 뭔가 주제와 연관성에 대해서 얘네가 하나로 묶여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수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적절하게 잘 구분 지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단위가 되는 데이터들로 지금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 왔어요. 그 동물을 보고 벽화에다가 돌에다가 막 그림 그려요. 그런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물리적으로 봤던 동물 같은 것들을 이 데이터화시키는 추상화를 했다고 해요.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뭔가 내가 정리하기 쉽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발전해서 그게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옵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카테고리화 시키고 구분시키고 하는 걸 모델링이라 하고요. 모델링에는 또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이러한 추상화를 다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한번 찾아서 봅시다. 뭐가 많죠. 그래서 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작업이래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가는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모델링을 다 끝난 다음에 그럼 DB가 딱 생성이 되는 거예요. DB가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할지가 종류가 좀 나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고 나니까 이 DB라는 게 생겼는데 DB의 방식이 좀 있는 거예요. 키밸류 방식, 우리 해시맵 했었잖아요. 레디스라고 하는 DBMS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 딱 나오네요. 그죠? 키각 구조. 요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뭐죠? 그냥 키를 예를 들어 홍길동 나이 이래버리고 그럼 밸류는 20 이렇게 해가지고 한 쌍으로 계속 나열하면은 그게 레디스 DBMS예요. 그럼 또 데이터를 내가 관계형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RDBMS인데 RDBMS 쓰죠 그냥. DBMS인데 앞에 이제 릴레이셔널 이런 게 붙어요. 그러면은 얘는 2차원의 표로 행과 열로서 데이터들을 나열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유사한 게 엑셀이죠. 엑셀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RDBMS는 그 오라클도 RDBMS고요. 오라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MySQL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가 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RDBMS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계층형 SQL 이래가지고 또 이게 타고 계층형이라는 것은 상사 부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상사와 부하 관계 이러면은 이제 내려가는 관계죠. 그러니까 부하의 부하, 그 부하의 뭐 인턴 이렇게 가면은 타고 내려가요. 그렇게 계층형으로 데이터들을 쭉 연결시켜 놓은 그런 방식도 존재해요. 근데 DB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써봤겠죠. 그 역사적으로. 그랬더니 RDBMS가 가장 유용했다는 거, 실용적이고. 그래서 얘가 글쎄요. 적어도 90% 이상은 이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DBMS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RDBMS를 했다가 돼요. 그럼 DB 방식에 따라서 그 DBMS가 정의가 됐는데 DB는 단순히 그 데이터의 모음을 얘기하고요. DBMS는 그거를 관리하는 건데 여기에 뭐 오라클 있고요. MySQL이 있고
포스트그레스QL 등등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DBMS의 순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DBMS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릴레이셔널 요게 전부 다 RDBMS고요. 키밸류 에디스가 워낙 유명하죠. 이거는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칠하는 거 다 릴레이셔널 RDBMS 거의 다 RDBMS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라클 MySQL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부동의 1위고요. MySQL은 이제 부동의 2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의 1위인 오라클을 하면 좋겠죠? 많은 기업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다 쓰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걸 하면 좋고 한데 맞습니다. 유료예요. 이거는 유료. 공부하기에 쓸만한 가벼운 그런 툴도 있긴 한데 너무 가벼워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MySQL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굳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MySQL을 택하는 게 아무쪼록 좀 유익하겠죠. 이득이 되죠. 그 밑에 잘 쓰지 않는 거 막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막 그 굳이 쓴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거기서 좀 막히실 거예요. 에러가 떴어요. 구글에 쳐요. 안 나와요. 맞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트러블 슈팅 그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ySQL을 선택을 하면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RDBMS 이렇게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요거는 빈도수 같고요. 사용 빈도수 그리고 잘 알려주는 거 이 그 게시글이 하나 있네. 요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잘 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배경 지식 쪽에다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DBMS 약간 종류 정리된 거 게시글 올려드리고요. 그 MySQL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DBMS가 처음에는 오라클이랑 MySQL 이렇게 두 개가 있었대요. 아주 양대산맥으로. 오라클은 아무래도 기업이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좀 수익 뭐라 그러죠? 수익화가 아니라 그 기업이 저기를 한다. 영리, 비영리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나? 여기는 영리를 추구했고요. MySQL은 이제 비영리였어요. 비영리라고 하면 사실 돈을 안 벌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개발자들이 좀 공유를 하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오라클이 근데 이렇게 비영리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되게 다수가 됐어요. 오라클은 항상 좀 더 항상 그 기업 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오라클이 MySQL이 탐났죠. 탐나가지고 오라클이 뭐 하냐면요. MySQL을 인수합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오라클 한번 찾아가가지고 오라클 홈페이지 가서 저랑 제 걸로 보세요. 가서 여기에 제품 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면은
오라클 DB만 나오네? 아니야. 그냥 소개로 가봐야겠다. 맨 아래에 있었나? 어디 갔어? 여기에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MySQL이 여기 있네. 아니, 오라클 홈페이지에 지금 요 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ySQL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의 그 시스템은 오라클 거예요. 인수했어요. 가지고 갔단 말이죠. 오라클이 가져가니까 영리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MySQL에 이제 영리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MySQL 개발진들이 견제 위해서 만든 게 MariaDB예요. MariaDB. 그래서 이 MariaDB랑 MySQL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 사용하는 문법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MySQL 자체가 인수했고, 하지만 이거 영리화 안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좀 그냥 계속 쓰게끔 일단은 풀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견제가 성공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MySQL 쓰는 데 있어서 그 어디더라? 인스타그램 만든 그 회사 저기 페이스북이 인수하기 전에 페이스북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인수한 거잖아요. 그거 전에 만든 그 개발진들이 MySQL로 썼다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웬만큼 받아줘요. MySQL을.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MySQL을 이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DBMS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DB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게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어떻게 저장하고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그리고 컴퓨터적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좀 저장되는 방식을 좀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이 데이터. 컴퓨터가 저장하는 방식을 알면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이해가 돼요. 컴퓨터 저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컴퓨터 연산 뭐와 뭐로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0과 1로만 해요. 그 0과 1로 저장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랑 2랑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한대. 그럼 3개 숫자잖아요. 이거 저장 어떻게 시키냐면요. 컴퓨터가 어떻게 합니까? 00, 10, 12라면은 그 1, 2, 3이라고 하는 게 저장인데 이게 이진법을 해가지고 그냥 변환하는 것 좀 그런 개념 말고 단순히 그냥 어떤 공간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A도 00에 저장할 수 있고 B, C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두 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두 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세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예요. 그럼 컴퓨터가 세 개의 예를 들어 공간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얘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총 몇 개? 011, 101, 120, 111 해가지고 8개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8개의 그 메모리 3개의 공간이니까 2에 1 그 4개죠 4개 하나 더 할 수 있네 그죠? 4개 할 수 있네 그죠? 2개면 4개 감사합니다 3개면 8개로 늘어나잖아요 이게 공간이라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나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O를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안 쓴 거 Z 저장할 수 있고 뭐 X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과 1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공간들을 하나하나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우리 하드디스크 어떻게 저장합니까? 하드디스크. 예, 요놈. 음, 역시 상식이 저희가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네, 이거 저장하는 방식을 요런 데를 이렇게 파는 거래요. 이렇게 파요. 홈이 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이거 회전시키는 거예요. 막 돌려요. 그리고 얘는 읽는 놈이에요. 리드, 그죠? 뭘 읽는 거냐면 이게 회전을 막 돌면 얘가 이렇게 읽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읽은 거를 한 줄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따다다다 가다가 홈 한 번 파이고 쭉 가다가 홈 한 번 파이고 가다가 홈 한 번 파이고 그런 식이겠죠. 얘가 변환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0, 0, 0, 1, 0, 1, 0, 1,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컴퓨터의 저장 공간의 크기가 돼요. 이 자릿수만 넓히면은 컴퓨터는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수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2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릿수가 예를 들어 3개면 8개고 자릿수가 4개면 16개가 되네 하면서 자릿수가 어디지? 16까지 가게 되면은 48에 32, 48에 32, 32승까지 가게 되니까 이게 거의 한 42억 개가 나오더라 하는 거였어요. 이거 홈 파는 거고요. 이게 하드디스크랑 비슷한 게 CD가 있죠. 얘는 어떻게 저장했길래 영화도 담기고 나름 데이터가 많이 담겼을까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다만 이 CD로는 그걸로 된 거예요. 여기 하드에서는 뭔가 물리적인 그 읽는 어떤 핀셋이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다면 얘는 레이저로 읽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면은 어떤 놈은 반사하고요. 어떤 놈은 반사를 안 해요. 얘가 1이고 얘가 0이죠. 이렇게 쫙 읽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 CD가 그냥 또 요즘엔 안 쓰지만 참고로 뭐였냐면은 그 CD판을 옆으로 이렇게 그 뉘어보면요. 좀 두껍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필름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CD 이렇게 할 때 여기 플라스틱 여기 그 조심하라고 막 손 대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은 진짜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는 그 위에 라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름 쓰고 할 때 여기가 중요했던 놈이에요. 얘가 데이터 갖고 있는 애고 이 플라스틱은 그냥 보호용이라 의미 없었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흠집이 나 그러면 레이저 쏘는데 읽어야 될 걸 못 읽고 막 튕기고 이러면은 이제 제대로 안 읽히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건 라벨에다가 볼펜 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작살이었던 거예요. 볼펜 쓰면 안 됐어요. 그래서 볼펜 아니고 그냥 뭐였더라? 네임펜 같은 거 썼어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라벨에 데이터가 사실은 다 있었다. 이런 상식이 좀 있었고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HDD 정도가 많이 쓰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가 어디로 왔냐면 우리 USB로 왔죠. 네, USB가 뭐 결국에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됐죠. 반도체는 뭐 간단하게 이제 온도가 높으면 전기를 보내요. 온도가 낮으면 전기를 안 보냅니다. 그죠? 전기를 보내는 게 도체고 안 보내는 게 부도체예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절반의 반을 써서 반도체죠.
그래서 보내기로 했다, 안 보내기로 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내다가 1이고요. 안 보내다가 0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컴퓨터가 되더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반도체가 엄청 작아져요. 엄청나게 작아서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완전 세상을 바꿨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 하고, 자, 그럼 DB가 어디 있죠?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저장은 그냥 알겠어. 뭐, 요 0과 1을, 그래, 쭉 늘리면 되고,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서 0과 1을 자릿수만 늘리면 되는구나. 그럼 DB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건데요. 세종에 하나 있죠? 세종에 하나 있어요? 데이터 센터 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엄청 커요. 저 여기 요 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도로에는 그 경비 아저씨가 막아서 못 가요. 그래서 이쪽에 차 끌고 가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데 이 안쪽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근데 그만큼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안에는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다 하드로 다 들어 있고요. 이 다 반도체고 뭐 그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서버실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센터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인데 데이터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뭐 서버실 이런 데 따로 구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가 우선 알아야 될 거고 그게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실 같은 거 위치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알려진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잘 안 알려진 게 더 많아요. 그 세종각 요것도 요 위에 있는 거는요. 사실은 눈속임일 수도 있어요. 자, 어딘가 지하에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는. SKT 또라이 이게 진짜 안 돼요. 어쩌려 그래요. 응? 그 카카오가 저번에 한번 불탄 곳이 데이터 센터예요. 카카오가.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A가 B한테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그럼 가야 되냐면 A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와가지고 그 메시지에 대한 걸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B한테 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실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불탔으니까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못 가죠. 백업을 안 해놓은 카카오 잘못입니다. 100%.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이 그 백업을 안 해놓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 24시간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는 어떤 회전을 시켜야 데이터를 읽거든요. 우리가 읽어드리는 방식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기록하는 거는 기록인데 그거를 읽을 때 그런 거 봤어요. 이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생긴 판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딱딱 뚫려 있어가지고 이런 거 카드 같은 걸로 이런 데다 집어 넣는 거. 진짜 초창기. 아, 진짜 초창기 때. 그리고 컴퓨터한테 연산시키면 컴퓨터도 뭘 뱉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막 뱉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네네. 그런 거가 데이터예요. 얘가 0, 얘가 1이겠죠 뭐.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일자로 읽으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읽던 것이 회전으로 바뀌었고요. 아직도 회전이에요. 좀 회전이 싸요. 그러다가 지금 반도체 뭐 이래 가지고 화학적으로 좀 바뀌는 건데 어쨌든 이게 돌아갑니다. 회전이고 또 반도체고 반도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전기가 지나갈 때는 열 손실이 발생을 해요. 열이 난다는 거예요. 전기가 나면. 그래서 우리 모니터 화면 가도 뜨겁고 그래요. 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면은 아까 반도체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면 보내고 내리면 안 보내는 건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열을 많이 높이면 안 되는 게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돌아가는 것도 뭐 그리고 또 더 물리적으로도 그 뭐지 포장한 그 포장된 어떤 깍들 플라스틱 깍이 박스가 녹아요. 이게 녹아내리면 이제 또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실에는 24시간 뭐 돌리면 에어컨 돌리잖아요. 에어컨 엄청 돌리거든요. 좀 아이러닉한데 얘네들을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읽기 위해서 전기 엄청 쓰는데 그걸 또 시키려고 또 전기 엄청 써가지고 에어컨 돌려요. 전기. 그러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만 한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열을 시키려고 바다에다가 집어넣었죠. 네.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 이거 바다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바다는 추우니까 네, 데이터가 아무리 열이 나도 다 식히더라. 연구하는 단계에 그걸 봤어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 하나 모르겠습니다. 24년 11월에도 뭐 보이는데 계속 기술 연구 중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제대로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슈퍼컴퓨터는 연산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진 않을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뭐 그런 데 필요해요. 우리 테슬라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같은 거. 여기에 컴퓨터 무지하게 좋은 거 많이 썼대요. 거의 조 단위로 투자했다는데요. 왜망이요? 아유, 주가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려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쓰고자 하는데 DB를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빌려 써야 돼요. 우리는 DB를 빌려 쓴다가 되고요. 이 빌려 쓰는 것에서 그 서버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게 볼 건 아니니까 그냥 DB가 있고요. 이 DB가 이렇게 너희들 좀 쓰라고 그 데이터를 좀 싸줘요. 그게 서버거든요. 그 서버의 의미가 있잖아요. serve가 그 뭐죠? 대접하다, 접대하다 그거거든요. 서버 하면은 접대하는 자예요. 그 DB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주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서버를 받아가지고 쓰는 우리 같은 경우를 클라이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기 수업 페이지에 놓아뒀던 그 뭐죠? 배경 지식에 있던 그 영상들 한번 쭉 심심할 때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거 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데이터 서버. 이거 구축 못해요. 빌려 쓰는 거예요. 연결을 해야 된다. 결론은. 온라인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DBMS를 써야 됩니다.
연결을 하는 해서 써야 하는데 그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그게 XAMPP라고 하는 놈을 쓸 거고요. 이거를 이제 다운받는 걸로 이제 세팅을 좀 해봅시다. 뭐 세팅까지 하죠. 상식 깃 겸 아니다 끊자.